우리 삶에 정말 큰 영향을 주잖아요. 근데 또 막상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거. 네, 맞아요. 바로 돈 얘긴데요. 오늘 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속 시원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돈은 뭔가요? 삶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도구인가요? 아니면 우리를 꼼짝 못하게 묶어두는 덫일까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이런 고민 해보셨을 텐데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길잡이로 삼을 책이 바로 이 마이클 필립스의 돈의 7가지 법칙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돈을 그저 스트레스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로 만드는 법, 그 지혜를 함께 찾아보시죠.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재밌는 건요, 이 여정의 첫걸음이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법칙부터가 좀 파격적이에요. 돈을 쫓지 말래요.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완전히 몰입하면 돈은 마치 그림자처럼 자연스럽게 우리를 따라온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여기 한 조각가가 젊은 예술가에게 해준 조언이 딱 그 얘기를 하는데요. 문제는 네가 매일 8시간씩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는 거야. 그러니까 재능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하는 그 일에 완전히 모든 걸 쏟아부을 수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저자는 이걸 올바른 생계라고 부르는데요. 이 올바른 생계에 대한 헌신, 바로 이게 돈이 나를 따르게 만드는 핵심 열쇠라고 강조합니다. 자, 좋아요. 그럼 이제 올바른 생계를 찾아서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두 번째 법칙은 바로 그 돈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명확하고 윤리적인 규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규칙들이 엄청나게 복잡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이 흐름을 잘 살피고요. 모든 거래에서 정직하고 저축이랑 절약을 습관으로 만들고 또 좋은 신용을 쌓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건강한 돈 관리에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기본기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책의 저자는요, 수백만 달러를 굴리는 큰 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단돈 5센트짜리 지출까지 전부 다 기록하기로 마음먹었대요. 5센트요? 이 5센트가 뭐랄까 일종의 윤리적 브레이크가 된 거죠. 이 작은 돈까지 신경 쓰게 되면서 돈에 대해 완벽하게 깨어있을 수밖에 없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을 정직하게 만드는 여러분만의 윤리적 제동점은 얼마인가요? 자, 지금까지는 행동에 대한 법칙들이었죠? 이제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돈에 대한 우리의 마음, 즉 심리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돈이 가진 두 개의 얼굴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마치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야누스처럼 돈도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한쪽은 우리에게 엄청난 꿈과 희망을 주지만 다른 한쪽은 정말 끔찍한 악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법칙은 바로 이 꿈으로서의 돈입니다. 돈은 우리가 온갖 희망을 걸게 만드는 그런 존재죠. 하지만 동시에 돈만 있으면 하면서 진짜 하고 싶은 일을 미루게 만드는 가장 흔한 핑곗거리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꿈이요, 한순간에 악몽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게 네 번째 법칙입니다. 돈 때문에 범죄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심지어 돈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또 그들 나름의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물려받은 재산은 행복의 큰 장애물이다. 책에 나오는 데비라는 부유한 상속녀 이야기가 딱 그래요. 평생 일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자기 삶의 목적이 뭔지 발견할 기회 자체를 잃어버리고 만 거죠. 자, 이제 돈의 심리를 살펴봤으니 돈이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흐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믿고 있는 공짜에 대한 잘못된 생각도 한번 깨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돈은 그냥 가만히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흘러가는 에너지 같은 거죠. 그래서 건강한 관계 속에서 돈은 반드시 양방향으로 흘러야 합니다. 주기만 하거나 받기만 하는 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섯 번째 법칙이 돈을 공짜로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책에 나오는 한 재단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재능 있는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큰 돈을 지원해줬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돈이 한쪽으로만 흐르니까 결국 관계도 끊기고 프로젝트도 실패로 끝나버렸습니다. 여섯 번째 법칙은 그 반대 이야기예요. 돈을 공짜로 얻을 수도 없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아이에게 주는 용돈, 그냥 주는 것 같지만 사실 거기엔 우리 아이가 잘 컸으면 좋겠다는 부모의 기대와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끈이 연결되어 있는 셈이죠.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7번째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돈의 세계에서 잠시 한 발짝 뒤로 물러나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삶에서 돈이 과연 어디쯤에 있어야 하는지 그 진짜 자리를 찾아보는 거죠. 7번째 법칙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삶에는 돈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우리 인간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들은 사실 돈 너머의 세상에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메시지죠. 예를 들면 예술, 사랑, 음악, 춤 같은 것들이요. 또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목적 의식이나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 삶을 진짜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들이고 여긴 돈이 끼어들 자리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돈은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돈을 무시하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이 마지막 법칙은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밤하늘에서 방향을 알려주는 북극성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갈 수는 없지만 그걸 보면서 돈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유지하라는 거죠. 자, 이렇게 돈의 7가지 법칙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규칙들을 알게 된 여러분, 앞으로 돈이라는 게임을 어떻게 플레이하시겠어요? 돈을 삶의 주인으로 모실 건가요? 아니면 내 삶을 위한 최고의 도구로 만드시겠어요? 선택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